저는 25년간 외국 기업들의 더러운 속셈을 파헤쳐온 미국 정부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들을 봐왔죠. 그래서 처음 삼성의 투자 계약서를 봤을 때도 당연히 의심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기업이 미국을 이용하려는 거겠지. 경악스러운 건 삼성이 17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돈을 투자하면서도 이익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25년간 본 어떤 기업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제 아들마저 이 한국 기업의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명문대를 포기하고 말이에요. 아버지인 저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삼성이 텍사스 시골 마을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감동이 머무는 곳, 감동꿀단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삼성을 응원하는 댓글도 달아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데이비드 리차드슨입니다. 48세이고 미국 상무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25년간 일해온 베테랑 공무원이죠.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외국 기업들을 그리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기업들 말이에요. 그들은 미국의 기술과 일자리만 빼가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25년간 수많은 사례를 봐왔는데 대부분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챕터 1 수상한 계약서의 발견.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 브래드의 대학 등록금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올해 18세로 텍사스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공무원 월급으로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사립대학 4년 등록금이 20만 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우리 가정의 연간 소득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럿이 투자 계약서였죠. 17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안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검토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투자안을 거부하느라 바쁜 요즘 한국 기업 정도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외국인 투자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투자기업 간의 3자 계약이 일반적인데 이번 삼성 계약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테일럿이 교육청, 오스틴 커뮤니티 칼리지, 심지어 시립병원까지 포함된 전례 없는 다자간 계약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병원까지 끌어들이는 거지?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계약서를 훑어봤습니다. 혹시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미국 인프라에 침투하려 했던 사례들이 떠올랐어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더욱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세대를 잇는 파트너십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어로 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온라인 번역기로 돌려보니 100년 기업, 100년동 반자라는 삼성의 경영 철학이라고 나오더군요. 100년? 이건 그냥 과장된 마케팅 문구겠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의뢰하는 달콤한 말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아시아 기업들은 이런 거창한 수사를 좋아한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향후 20년간 지역 교육 프로그램에 투입할 예산이 30억 달러, 현지 채용 비율 85% 이상 유지, 지역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 연간 500만 달러 투입, 커뮤니티 칼리지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비 매년 1,000만 달러 등등. 숫자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설마 진짜로 이런 걸 다 할 생각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외국 기업들 중에서 이런 약속을 지킨 곳은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투자 승인을 받기 위한 허울뿐인 약속들이었어요.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기술교육원 건립 계획이었는데 시설 규모가 웬만한 대학 캠퍼스 수준이었어요. 그것도 무료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적자 사업 아닌가?
경제적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투자였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왜 이런 일을 하려는 걸까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저는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계약서에 담긴 내용들이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혁명에 가까웠거든요. 챕터 2 테일러시의 첫 방문. 일주일 후 저는 현장 실사를 위해 테일러시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텍사스까지는 비행기로 3시간 거리였어요. 정직히 말하면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른 외국 기업들처럼 멋진 시설만 보여주고 현지 직원들에게는 미리 준비된 대답만 하게 시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스틴 공항에서 렌터카를 타고 테일러시로 가는 길은 전형적인 텍사스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넓은 평원과 목장들,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작은 마을들. 이런 곳에 첨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테일러시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 앞에는 삼성과 함께하는 테일러의 미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웃으며 사진을 찍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들은 삼성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고 부모들은 기념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르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 투자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보통은 공사 현장 주변이 삭막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여기는 마치 축제 현장 같았어요. 시청으로 가는 길에 만난 첫 번째 인물이 박진수였습니다. 35세의 삼성 테일러 프로젝트 총괄 이사였는데 제가 상상했던 딱딱한 한국인 임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그는 미국식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은 캐주얼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차드슨 씨.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며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양복 소매에는 살짝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 임원들은 깨끗한 사무실에서만 일하는데 말이죠. 저는 서울에서 온 지 2년이 됐는데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건 아니지만 이제 제게도 테일러가 제2의 고향 같습니다. 박진수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는 단순히 파견된 임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테일러 씨의 풍경 사진들과 함께 지역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 그림들은 지역 고등학생들이 그린 겁니다. 우리 공장이 완성된 후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가져다 줬는데 너무 예뻐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박진수가 그림들을 설명하는 표정에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외국 기업 임원들에게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이어서 만난 수잔 밀러 시장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42세의 그녀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작은 체구의 단호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동네 어머니 같은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또 다른 기업이 와서 좋은 말만 하고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겪었는지 아세요? 수잔 시장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테일러 씨는 과거에도 여러 기업들의 투자 약속을 받았지만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 이사님과 삼성팀을 만나보니 달랐어요. 이분들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가져왔거든요. 수잔 시장은 박진수가 가져온 교육 프로그램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두꺼운 파일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교과 과정 개발안, 고등학교 기술 교육 프로그램, 심지어 초등학교 과학교육 지원 방안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다른 기업들은 세금 혜택이나 토지 제공 조건만 물어봤는데 삼성은 오히려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수잔 시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테일러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이 장비는 삼성에서 기증한 건데 실제 공장에서 쓰는 것과 동일한 모델이에요. 담당 교사인 제임스 윌슨이 설명해 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30년간 이 학교에서 기술 교육을 담당해 왔다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장비를 고등학생들이 다룰 수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삼성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들이 직접 교육해 주니까 아이들이 금세 익혔어요. 지금은 웬만한 대학생들보다 실력이 좋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16살 된 학생이 미세한 회로를 검사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17살 학생이 한국인 엔지니어와 함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서툴러도 서로 몸짓으로 소통하며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졸업하면 바로 삼성의 취업이 보장됩니다.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지원하고요. 아니면 2년간 삼성에서 일한 후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임스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외국 기업의 투자 패턴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보통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숙련공을 데려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삼성은 처음부터 지역 인재를 키우고 있었어요. 혹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제가 물어보자 제임스 교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삼성에서는 비용을 전혀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장비와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서요. 그날 오후 저는 커뮤니티 칼리지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삼성이 새로 지은 기술관에서는 대학생들이 최첨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 연구 결과는 삼성 본사의 연구개발팀과 직접 공유됩니다. 기술관 담당자인 마이클 존슨 교수가 설명해 줬어요. 그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고향인 테일러시로 돌아온 경우였습니다. 솔직히 실리콘밸리에서 받던 연봉의 절반도 안 되지만 여기서 하는 일이 더 의미 있어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바로 옆 공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마이클 교수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삼성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연구가 실용화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챕터 3 예상치 못한 인연.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진수의 추천으로 지역 카페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김사라라는 32세의 한국계 미국인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자란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색 머리에 동양인의 얼굴을 가진 그녀는 완전히 미국인의 말투와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차드슨 씨. 박 이사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사라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토박이 미국인 수준이었지만 이름표에는 한국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저는 삼성 프로젝트에서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 직원들과 미국 지역 주민들 사이의 소통을 돕는 거죠.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30세가 되어서야 한국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해 가고 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양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저에게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거든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페 벽에 걸린 한국 전통 그림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그림도 삼성 직원 가족이 기증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예쁜 그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박 이사님이 그림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자신이 들고 있던 노트북을 열어 한국어 학습 앱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기초 한국어부터 비즈니스 한국어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한국 기업이 과연 진심일까 하고요.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도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사라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그녀 역시 한국계였지만 미국 사회에서 형성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박진수 이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한국 기업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요. 사라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양아로서 겪었을 정체성의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확신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제가 한국어를 잊어버린 동안 한국은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제 저는 두 문화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사라는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직원 가족들과 미국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지난주에는 한국 전통 요리를 함께 만들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었는데 미국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반대로 한국 아이들에게는 텍사스 바비큐를 가르쳐 줬고요. 사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진정한 통합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에게 한국 자장면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이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사라는 저를 문화교류센터로 안내해줬습니다. 삼성이 지역사회를 위해 만든 공간이었는데 한국 전통 악기와 미국 전통 악기가 함께 전시되어 있었어요. 여기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미국 전통 무용을 함께 배울 수 있어요. 아이들이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삼성의 투자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챕터 4 아들의 놀라운 제안. 테일러시에서의 이틀간 체류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를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브래드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저는 텍사스 대학 대신 테일러 커뮤니티 칼리지의 삼성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해요. 뭐라고?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텍사스 대학을 포기한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브래드는 어려서부터 텍사스 대학이 꿈이었거든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커뮤니티 칼리지라니요. 아버지, 제가 삼성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브래드는 노트북을 들고 와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삼성기술교육원의 홈페이지였는데 교육과정과 시설이 웬만한 4년제 대학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봐요, 이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100%예요. 그것도 평균 연봉이 7만 달러에서 시작해요. 대학 갓 졸업한 신입사원 연봉보다 높아요. 브래드가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들아, 대학 학위가 없으면 나중에 승진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어. 아버지,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대학 학위보다 실무 경험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도 이미 대학 학위를 필수 조건에서 빼고 있어요. 브래드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IT 업계에서는 학력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삼성 프로그램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잖아요.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브래드의 지적도 맞았습니다. 요즘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 문제였으니까요. 무엇보다 학비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버지가 밤마다 등록금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브래드의 마지막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숨기려고 했던 걱정을 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학비도 무료고 졸업하면 바로 좋은 직장도 보장받아요. 할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제가 이룰게요. 브래드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자식들의 교육비를 벌어주셨거든요. 그런 할아버지의 희생이 브래드에게도 전해진 걸까요? 브래드야,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민이 돼. 내가 외국 기업을 심사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 기업의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면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이 컸거든요. 아버지,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직접 삼성을 보고 오셨으니까 더 믿을 수 있잖아요. 브래드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테일러시에서 본 삼성의 모습은 제 편견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봐도 삼성 프로그램은 브래드에게 더 나은 기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는 공무원인데 그런 제가 외국 기업의 혜택을 받는다면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챕터 5 다른 기업들과의 대조. 브래드의 말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저는 다른 외국 기업들의 투자 사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삼성의 접근 방식이 정말 다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을 방문했어요. 피닉스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대규모 공장이었습니다. 120억 달러가 투입된 최첨단 시설로 겉보기에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공장 투어를 하며 현지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5나노미터 공정의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기술을 보유한 곳은 몇 없죠. 기술적으로는 분명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핵심 업무는 모두 대만에서 온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채용 직원들은 주로 단순 업무만 맡고 있어요. 현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저는 실망했습니다.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급 기술직은 모두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리사 천이라는 29세 대만 출신 엔지니어는 더욱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미국 동료들과 소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언어 문제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스트레스가 심해요. 리사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온 동료들끼리만 모여 있고 미국 직원들은 따로 모여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아요. 회사에서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건 따로 없어서요. 리사의 표정에서 고독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력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공장 밖으로 나와서 주변 지역을 둘러봤는데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시원찮았습니다. 일자리는 생겼지만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일자리예요. 고급 기술직은 모두 외국인들이 가져가니까요. 근처 식당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공장이 들어선 후 매상이 늘긴 했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결감은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인텔 오하이오 공장은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200억 달러가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였지만 연방 보조금에만 의존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그냥 일자리일 뿐이에요. 꿈은 없어요. 현지 채용 매니저인 51세 마크 윌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의 씁쓸한 표정에서 체념과 무기력함이 느껴졌거든요. 인텔은 정부 보조금 받고 공장 짓고 운영하는 게 전부예요. 지역사회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투자 같은 건 없어요. 마크는 자신이 20년간 여러 기업에서 일해봤지만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은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에만 관심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나 교육 같은 건 관심 바뀌죠. 인텔 공장 주변을 걸어보니 마크의 말이 맞았습니다. 공장은 지역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채 존재하고 있었어요. 담장 너머로는 최첨단 시설이 보였지만 담장 밖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공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부터 없는걸요. 근처 편의점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인텔이 들어온 지 2년이 됐지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이 두 곳을 보고 나니 테일러 씨의 삼성 프로젝트가 얼마나 다른지 실감이 났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거든요. 챕터 6 상생 철학의 발견. 다른 기업들과의 비교를 마친 저는 다시 테일러 씨로 돌아가 박진수와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박진수는 공장 건설 현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곳은 삼성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박 이사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의 진짜 목적이 뭔가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박진수는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리차드슨 씨, 미국 기업들은 보통 숫자로만 생각해요. ROI, 분기 실적, 주가 상승.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기업이니까요.
박진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대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30년 후에도 이곳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박진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린 딸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 딸은 지금 5살이에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쯤이면 이곳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진 속 아이는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박진수의 눈에는 아빠로서의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어요. 언젠가 이 아이도 이곳에서 꿈을 키웠으면 해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경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챕터 1에서 본 100년 기업, 100년동 반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구호가 아니라 진짜 철학이었던 거예요. 삼성은 한국에서 80년 넘게 사업을 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박진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건설 현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공장이 성공하려면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야 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이곳에서 자라야 하고 이곳 주민들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박진수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삼성이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1960년대 삼성이 처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지금의 삼성이 될 수 있었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삼성 초기 직원이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회사와 함께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어요. 제 아버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삼성에 입사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교육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에서 응원해줘서 결국 임원까지 됐죠.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박진수의 개인적 경험담을 들으며 저는 삼성의 교육 투자가 왜 그렇게 체계적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테일러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이곳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삼성에서 일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계 어디서든 경쟁력을 갖게 하는 거죠. 박진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리차드슨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미국 진출을 결정할 때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공장만 짓고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박진수는 삼성 내부의 갈등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님께서 늘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업은 사회의 일원이다. 사회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된다는 말씀이죠. 그 순간 저는 삼성의 투자 철학이 단순한 수익 추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챕터 7 가족의 화해와 결심. 며칠 후 브래드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삼성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첫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들이 걱정돼서 핑계를 대고 테일러시를 다시 방문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추가 실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브래드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삼성기술교육원에 도착해서 몰래 실습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브래드가 김민준이라는 35세 한국인 기술자와 함께 작업하고 있었는데 둘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가 서툴러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김민주는 복잡한 회로도를 그리며 브래드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영어가 서툰 그는 몸짓과 그림으로 최선을 다해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여기서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김민준의 어눌한 영어를 브래드는 끝까지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서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브래드의 말에 김민준이 활짝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네, 맞아요. 정말 똑똑해요. 두 사람의 소통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브래드와 다른 미국 학생들이 한국 직원들과 함께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이거 김치찌개예요. 정말 맛있어요. 브래드가 다른 학생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한국 음식을 전혀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실습이 끝나고 브래드가 김민준에게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순간 김민준이 영어로 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가족이야.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는 진정한 협력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교육원을 나서며 브래드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때, 적응은 잘 되고 있어? 아버지, 정말 좋아요. 김민준 선생님은 물론이고 다른 한국 분들도 정말 친절해요. 그리고 배우는 것들이 정말 실용적이에요. 브래드의 표정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아들의 모습 중 가장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가장 좋은 건 제가 배운 걸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이론만 배우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상부의 삼성 모델을 다른 외국 투자의 벤치마크로 삼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한 거예요. 보고서 작성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들을 모두 인정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정직하게 제가 본 것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삼성의 투자 모델이 왜 다른 외국 기업들과 다른지, 어떤 점에서 미국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정리했어요. 챕터 8 새로운 미래의 시작. 6개월이 흘렀습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이 공식 가동을 시작했고 제 보고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커뮤니티 통합형 외국 인투자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어요. 공장 개소식에 참석한 저는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테일러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주민들은 삼성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개소식에서 수잔 밀러 시장의 연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삼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삼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성균관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얻은 거죠. 아버지, 한국에 가서 김민준 선생님의 가족도 만나볼 예정이에요. 정말 기대돼요. 브래드의 설렘 가득한 표정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아들이 세계적 시야를 갖게 된 거니까요. 김민준과 사라도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상징이 됐어요. 약혼식에는 양국의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테일러 씨가 미국 최고의 산업 마이너스 교육 협력 모델 사례로 선정된 게 가장 뜻깊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테일러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워싱턴의 정책 담당자들도 삼성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외국 인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리차드슨, 자네 보고서 덕분에 우리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네. 단순히 투자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하게 됐어. 상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정책 변화로 이어진 거니까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LG, SK 등 여러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투자안을 보니 삼성과 비슷한 패턴이 보였어요.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라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 문화교류 프로그램, 지역사회 발전 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LG의 미시간 배터리 공장 투자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와의 파트너십, 현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환경보호 프로젝트 등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며 저는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삼성이 테일러 씨에 가져온 것은 공장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이 미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학은 정말 특별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거든요.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습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와 상생 철학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브래드가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꿈을 키우는 세상, 서로 다른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세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보여주는 상생의 철학,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 정신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요? K-팝이나 K-드라마를 넘어서 한국의 가치와 철학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한류 말입니다.